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저는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1일 세종대학교에 이제 임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제 연구 분야 또 열심히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주제는 저의 어떤 그 연구 테마에서 가장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연구해오고 현재는 그 데이터가 오실로메트릭 기반의 그 데이터는 연구를 안 하고요. 현재는 그 광센서로 이제 PPG 우리가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신호를 그 맥파 신호를 이용해서 그걸 분석해서 혈압도 추정하고 그 다음에 호흡도 추정하는 어떤 그런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연구한 분야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거 보시고 제가 어떤 이런 연구를 그 해온 사람이구나 하는데 어떤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On using machine learning for oscillometric blood pressure measurement 뭐 이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그 간단하게 연구 분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처음에 그 인트로덕션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가장 간단한 쉬운 기본 개념,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 분야 오실로메트릭 블러드 프레셔 메저먼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뭐 리서치 컨트리뷰션, 리서치 프레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박사학위 때 음성 신호 처리 타임 도메인에서 그 스피치가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분야하고 머신러닝을 전공을 했습니다. 국내 대학 서울 그 동북권에 있는 광운대학교에서 그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을 했고요. 이제 풀타임으로 취득을 했고 박사학위 취득한 이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6개월간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6개월간 그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오타와의 전기정보공학부에 여기 닥터 볼리 교수 그 연구실에서 그 2년 3개월 동안 실제 프로젝트를 그 온타리오주 프로젝트를 하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음성 신호 처리가 아닌 이제 블러드 프레셔 메저먼트 혈압 추정에 관한 어떤 연구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연구 논문이 제가 2017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건 한양대학교의 그 연구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이 한양대학교 그 슈퍼바이저 여기 장준혁 교수님하고 제가 그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대표 논문이고요. 현재 그 조금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그 저널들이 모인 그런 그 저널 그룹이 그 미국에 있는 그 SCI라는 어떤 그 저널들 모임인데요. 그런 어떤 그 저널 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중에서 상위 뭐 저희 분야에서 뭐 2.2%에 어떤 해당한다는 어떤 그런 이런 게 지표고요. 톱 2.2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제가 이쪽에 논문을 발표해서 그 당시 이 논문을 보고 삼성전자가 저희 그 연구실에 인발부가 돼서 삼성전자하고 제가 그 세종대로 옮길 때까지 세종대 임용될 때까지 1년 이상 그 연구를 공동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종대 온 이후로 저희 그 슈퍼바이저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또 계속해서 차후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에서 혈압 추정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 그 완벽한 어떤 그 기능은 아니고요. 부분 어떤 개발이 돼서 그게 왜 완벽하지 않냐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오실로메트릭 기반의 어떤 그런 그 혈압 추정 장치에서 그 혈압 값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정을 안 하면
현재 보정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료기로는 등록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제가 그 연구를 한 어떤 결과가 이렇게 논문에 세계적인 수준의 2.1%의 어떤 그 수준의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건 뭐 제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중에 어떤 한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머신러닝을 이제 사용을 하느냐, 이런 어떠한 그 생체 신호들이죠. 생체 신호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뭐 혈압도 추정하고 호흡수도 추정하고, 물론 그런 혈압과 호흡수들이 우리 건강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것이겠죠. 이게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떤 추세가 이제 그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 기계학습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요즘에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가 머신러닝 분야입니다. 기계학습 분야.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기계가 학습을 해서 그게 과거에 나온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학습한 어떤 모델이 있겠죠. 모델이 있는데 이제 미래에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그 학습한 모델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미래에 어떤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이 기계학습을 이제 이용하느냐, 이제 정보가 굉장히 이제 사람이 그 정보를 다루기에는 이 한계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drowning in information 뭐 이런 뜻인데, 아무튼 이 정보의 어떤 정보가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주위에 이제 컴퓨터가 상당히 이제 많아졌죠.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는 이제 컴퓨터도 있잖아요. 셀폰, 핸드폰, 그 이제 컴퓨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어떤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스마트한 컴퓨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한 컴퓨터와 그 방대한 양의 어떤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계학습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어떤 그런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의 어떤 example, 인스턴스에 보면 이게 사람의 어떤 이름이고, 키, 뭐 나이, 취미, 뭐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요게 어떤 그러한 어떤 그 피처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수학적으로는 이게 독립변수입니다. 하나의 어떤 독립변수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독립변수의 종속이 된 종속변수. 이러한 어떤 특성이 상당히 좋으면은 이 종속변수, 여자친구의 어떤 유무인데 여자친구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통계적으로 이게 조사를 해봐도 이거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인데, 그 다음에 또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피처라고 부릅니다. 피처, 특징들. 그 다음에 이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게 타겟, 타겟, 또는 클래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2분 클래스잖아요. 그렇죠. 2분 클래스 두 가지, 여자친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숫자로 나타나면은 이거를 이제 클래스라고 부르지 않죠. 이거를 이제 숫자로 나타나면은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점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것들, 그렇죠? 여기는 이제 2분법인데 이게 뭐 3분법, 4분법, 10분법도 가능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그 타겟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간략하게 30분 이내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 제 사진인데, 이 사람의 어떤 그 키와 몸무게죠. 키와 몸무게와 그 다음에 요거는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우리 수축기 이완기 혈압 110에 70 뭐 이런 것들 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데이터를 메저먼트 해서 그거를 데이터로 이제 모았다가 신체 특성과 신체 특성을 이제 키와 몸무게만 있었는데 해놨는데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이 사람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그 혈압을 또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은 머신러닝에서 이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즈 러닝하고 또 요즘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설명 안 하고 다른 한 분야도 있는데 예. 세 개의 분야로 나누는데 그 세 개의 분야로 나누기 전까지는 두 개의 분야로 나눴습니다. 슈퍼바이저 러닝이 뭐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게 타겟이 있는 겁니다. Y 값이. 타겟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Y가 타겟이 있었죠.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종속 변수죠. 그 다음에 독립 변수. X와 Y가 있는 어떤 상태에서 기계학습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Y가 없는 상태에서 기계학습을 시키는 거. 이게 언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은 분명히 데이터가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슈퍼바이즈 러닝, 그 다음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이렇게 데이터가 형태가 똑같은데 X와 Y의 상태에서 위치로 구분해 놨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겁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이게 굉장히 그 전원에 있는 전원주택이잖아요. 고가의 전원주택인데 이런 식으로 고가의 전원주택이 있고 상당히 잘 지어져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원도 잘 꾸며져 있어요. 이런 어떤 그 고가의 주택의 어떤 가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만 독립변수 특징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하라 하면은 이 주택의 어떤 그 주택의 어떤 면적을 이용해서 가격을 추정할 수가 있죠. 이전의 어떤 면적과 가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택의 면적을 이 X가 있고 그 다음에 Y의 축에 가격을 놓을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그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고요. 가격이 이제 숫자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상징적인 것들이고 스퀘어 핏 외에 뭐 주변에 어떤 그 학교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다차원 어쩐 그 리그레션 회귀 분석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머신러닝의 어떤 그 베이스를 이제 이루고 있는 기본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기계학습이 어떤 식으로 그 동작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이블이 아까 타겟입니다. Y값. 이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X값. 그렇죠?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그 생 데이터, 날것의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지 않고 예전에는 그 여기서 중요한 특징들을 뽑아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날것의 데이터에서 요즘에는 조금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개입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날것의 데이터 중에서 자본만 살짝 전처리를 하고 거의 날것의 데이터를 바로 집어넣는 어떤 그러한 기술들이 뭐냐면 요즘에 딥러닝이라는 어떤 그런 기술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와 타겟, 그쵸? 타겟을 같이 집어넣고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우리가 선택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딥러닝이라든가 아니면 특징을 뽑아내서 하는 어떠한 그 서포트 벡터 뭐 리그레션,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훈련된 데이터 말고 이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여기다는 정답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새로운 데이터만 집어넣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 아니면 또 미래의 데이터. 가까운 미래의 데이터 하면 이제 집어넣고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어떤 Y값. 이거는 이제 추정하는 어떤 Y값이죠. Y값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요게 간단한 어떤 그 기계학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와
뭐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도 좋고 아니면 시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영상 데이터도 좋고 데이터와 그런 어떤 레이블 값 타겟만 있으면은 이 기계학습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스타디로 제가 그 이전에 지금은 이제 오실로메트릭 블러드 프레셔 메저먼트를 연구를 안 하고 제가 광 센서 기반의 PPG 센서 기반의 혈압 추정, 그 다음에 PPG 센서 기반의 호흡 추정 이런 분야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제가 어떤 분야를 하고 있냐면은 금융 분야 이제 그 국내 그 코스피 지수, 과거의 코스피 지수를 이용해서 과거의 어떤 코스피 지수가 있는데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는 어떤 독립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중요한 독립 변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코스피 지수를 추정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았는지 근데 그 예측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까운 미래 한 달 이후에 어떤 그 코스피 지수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분야를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시간에 따라서 어떤 그 변하는 어떤 그런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 피처들, 독립 변수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 어떤 지수, 뭐 수출입 동향, 기타 등등. 그다음에 뭐 고용 지수 이런 것들. 예. 아무튼 그런 연구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혈압 추정이 왜 중요한지 이 혈압이 소리 없는 그 암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WHO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혈압과 관련된 어떤 그 질병이 사망하는 어떤 그런 그 질병 퍼센트가 31%에 달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제 식습관이 이제 서구화 됐기 때문에 이런 그 고혈압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야를 2009년부터 이제 계속 연구를 해왔고요. 캐나다의 오타와 대학에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아온 지금도 이제 혈압 추정할 때 이런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가 스마트워치에서 이제 PPG 기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워치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가거나 할 때 거의 다 대부분 다 이 오실로메트리 기반의 어떤 혈압 측정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혈압 측정기를 사용해서 수축기와 이완기의 어떤 혈압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데 이 수축기 혈압은 혈압이 가장 이제 톱일 때, 혈압이 가장 높을 때의 어떤 혈압.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 심장에서 바깥으로 외부 기관으로 혈압이 나갈 때 이런 어떤 요런 그 심장 벽에 압력을 줄 때의 어떤 혈압입니다. 혈관에 어떤 압력을 줄 때의 혈압. 그게 수축이고 다시 우리 어떤 각 기관에 있는 혈압들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올 때의 혈압. 들어올 때 그런 어떤 그 혈관에 압력을 줄 때의 혈압이 이완기 혈압입니다. 이게 이제 마탐 프레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이 맥시멈 MAA라는 맥시멈 앰플리튜드 알고리즘이라는 하나의 어떤 방법입니다. 이게 여기 하나의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혈압의 어떤 여기 오실로메트리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봤더니 커프에 의해서 여기서 요 디바이스에 의해서 요 사람 이분의 커프에 의해서 여기서 반응 이제 맥파를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맥파를 추정해봤더니 이러한 어떤
그 커프 신호, 커프가 이렇게 커프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가 이렇게 하강되는 어떤 신호를 추출을 해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신호 처리해내서 신호 처리하면은 이러한 어떤 그 오실로메트리 웨이브 폼을 우리가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뽑아낸 건데 이런 신호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피크점을 이제 연결을 하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엔벨롭을 우리가 뽑아냈고 여기서 뽑아내서 이 엔벨롭의 맥시멈 앰플리튜드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요 MA 요 맥시멈 앰플리튜드 부분을 MAP로 mean arterial pressure로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추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경험적인 경험치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높이로서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이쪽 지나고 나서 높이로 몇 퍼센트를 이렇게 이 부분을 SBP로 추정하고 DBP로 추정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이전의 방법이 이 MAA 방법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어떤 방법들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이제 나왔어요. 연구를 했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런 어떤 픽스한 어떤 레이셔들을 여기 그 학자에 의해서 0.4부터 0.8 어떤 DBP는 0.3부터 0.6 이런 어떤 레이셔는 MAA에 따른 어떤 레이셔잖아요.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경험적인 어떤 그 유추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게 어떤 단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코에피션트 풀이라는 어떤 방법, 그 다음에 딥러닝도 있고 뭐 베이시안 방법,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어떤 그 낸 방법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한 어떤 방법이고 논문에 이제 실렸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2017년도에 이제 2016년도에 제안 알고리즘을 완성했고 2017년도에 이제 출판이 된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뭐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것들은 딥러닝 이용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용하는 어떤 파라메터들 뭐 히든 레이어 딥러닝 그 다음에 뭐 딥러닝을 어떤 식으로 모델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예.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오면은 그 아까 보시면은 그 오실로메트릭 웨이브폼 만들었다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피처를 저희들은 이 어떤 그 날것의 데이터를 직접 넣지는 않고 이게 그 초창기 버전인데 딥러닝에 상당히 정확도가 이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기존의 어떤 방법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특징을 다 추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징 추출해서 특징을 다 추출한 거예요. 여기서 특징 이런 것들은 다 연구해서 나온 결과들이죠. 그래서 타겟이 있죠. 타겟은 어떻게 구했는지 타겟은 여기서 이제 두 명이 이제 남자 간호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환자고 대상자고 데이터 제공자 이렇게 그 실제적인 어떤 그렇게 그 의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떤 실제적인 그 수축기와 이완기 어떤 혈압을 이제 뭐 타겟으로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특징을 뽑고 그렇죠.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죠.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모델이 있죠. 딥러닝 모델. 그래서 SBP하고 DBP를 이제 추정을 했더니 기존에 나온 방법보다 뭐 좋은데 우리 기존에 나온 방법하고 비교를 하면은 안 되니까 이제 국제적인 그 최고 수준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딥러닝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딥러닝 나오기 이전 모델 FFN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와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까만색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파란색이 이제 딥러닝인데 이게 에러가 낮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를 계속 증가시키는 거. 데이터가 굉장히 이쪽으로 오면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실제적인 어떤 임상 데이터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임상 데이터는 많지가 않았는데 우리가 저희가 그 이 논문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임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훈련을 할 때는 그 임상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임상 데이터는 테스트할 때만 사용했고요. 임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적인 저희가 가상 데이터를 저희가 생성을 해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MAA 할 때 이렇게 에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에러가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mm HG 정도 나오면은 인정을 합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에러 할 때 여기 9하고 7 SPP DBS 상당히 에러가 많은데 이게 뭐야 리니어 리그레션,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다중 리니어 리그레션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러가 좀 줄었죠. 얘보다 낮지요. 그렇죠? 서포트 델타 리그레션 조금 약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안한 방법 중에서 6.35, 5.28 그래서 이게 국제 표준 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문이 이제 됐고요. 결과가 이제 상당히 좋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저의 어떤 연구의 주 연구의 한 가지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정부 과제로 이런 과제를 이제 한양대학교의 연구 교수로 있을 때 이런 과제를 제가 주 연구자로 이제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그냥 후보자가 있고 독립 연구 공동 연구자로는 다수의 국가 연구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했고요. 수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광혈류 측정 센서 PPG를 통해서 측정한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심박, 맥박 데이터를 이용해서 혈압도 추정하고 그 다음에 호흡수도 추정합니다. 호흡수는 왜 추정하냐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호흡 신호와 그 다음에 그 이상 신호가 생긴 갑자기 어르신들이 뭐 낙상을 했거나 그 다음에 몸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의 어떤 그 호흡 신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그 호흡기 환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에 그 코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감기와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 독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어떤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호흡 신호가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도 요즘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 데이터 저희 코스피 지수 그 데이터 그 예측하는 부분도 요즘에 또 새로운 연구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제 슈퍼바이저하고 연구한 어떤 데이터 보도 자료입니다. 이게 보도 자료가 보도가 돼서 그 연합 뉴스 TV에 보도가 됐습니다. 제 논문이. 그래서 찾아오시면 그래서 사실 뭐 그때 슈퍼바이저만 이제 부각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주저자로 주연구 제가 연구한 어떤 연구 논문 실제로 뭐 슈퍼바이저는 논문 쓸 때 리뷰만 했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의 어떤 연구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제가 세종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죠. 예. 저의 연구 히스토리를 간략히 보여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한 5분 정도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보시면은, 예. 제가 지금 현재 세종대학교에 이제 근무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박사학위를 광운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 실제적으로 리서치 앤 파타임으로 리서치 개발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제 나가서 박사학위 과정 동안에
실제적으로 하루 정도 외부의 어떤 그 업체에 가서 리서치 엔지니어, 리서치 개발자로 이제 하루 정도 일도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위를 받고 성균관대학교에 이제 수원 캠퍼스죠.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에서 6개월 그 박사호 연구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부터 11년도까지 유니버시티 오타와 캐나다에 있는 인스트루먼트 프로세싱 그룹에서 포스타 펠로우십을 이제 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풀타임 연구원으로 연구를 했고, 이게 저희 이제 슈퍼바이저들입니다. 현재도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 이제 복귀해서 여기 복귀해서 6개월간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잠깐 연구교수로 있다가 7년간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장준혁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교수로 이제 근무를 했고요. 2019년도에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지금 군자동에 있는 광진구에 있는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세종대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 분야는 딥러닝, 머신러닝, 그 다음에 바이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 이제 금융 데이터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데이터도 실제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든지 아니면 영상 데이터,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데이터라든지 데이터하고 타겟만 있으면은 제가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미래의 어떤 그 예측치를 이제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의 어떤 그 경험은 이런 분야, 이렇게 연구. 지금 현재 그 콜라보레이션은 공동 연구는 오타와 대학하고 오타와에 있는 칼튼 대학도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좋은 학교인데 칼튼 대학, 그 다음에 브라질에 있는 대학하고 이렇게 공동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과제 있죠. 연구재단에서 이제 자금 주는 거 이렇게 국가과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성 PPG 워치 요거 이제 제가 주 연구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한양대에서 세종대 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국가과제 한 거, 이거 국가과제. 요거는 이제 캐나다 오타와에서 이제 과제 한 거고요. 이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저희 이제 학술 봉사활동, 여기 상당히 이제 저명한 저널들인데요. 저널들의 어떤 그 저널 심사자로서, 리뷰어로서 현재까지 계속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과제 심사위원으로서 1년에 한 서너 차례 계속 요즘에도 이제 참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양대 있을 때 제가 논문 지도한 이제 학생들이고요. 공동 지도죠. 슈퍼바이저하고 같이. 그럼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데 과목도 캡션 디자인, 공업사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올해 내용들은 올려놓지 않았네요. 제 논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SCI급만 이제 올려놨습니다. SCI급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제 논문을 이제 실지를 않습니다. 국내 학회는 논문을 제출을 안 합니다. 하고 톱 랭킹, 세계적인 어떤 랭킹 톱 33% 뭐 이런 식으로 이건 22% 이런 논문, 작년에 낸 논문들 이렇게 국제적으로 저명한 곳만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아까 이게 대표 논문이죠. 주논문 4.16% 2017년도에 이렇게 쭉 논문이 임팩트 팩터 있는 SCI급만 이렇게 현재는 내고 있고요. 이런 거는 국내 저널은 이거는 이제 박사과정 때 이거는 공동 저자로 이제 또 하나 냈네요. 2014년도에 국내 저널 박사과정 때 국내 저널 이제 카톡 한대요. 좋겠습니다. 낸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인천대학교의 정광길 교수, 오타와에서 같이 저희 위층에 영상처리 연구실에서 포닥 같이 같은 동안 했었는데 정광길 교수와 같이 낸
제가 주로 한 그 저기 저거죠. 특허죠. 특허는 회사에서는 특허를 이제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학계에서는 실제로 뭐 특허를 많이 낼 수가 있는데 학계에서는 그 주로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논문을 많이 어, 그 인정을 하기 때문에 특허는 이제 많이 잘 내지 않고 이렇게 그뭐 양념 정도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하고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이제 하게 되면은 특허도 이제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그 특허는 뭐 어렵지 않고요. 제가 하는 그 논문의 일부분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내면 되니까 학교 기관에 의해서 예, 그렇게 비중 있게 이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요 내용들을 같이 경기 그쪽 경기 중소기업청인가 그쪽에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요게 주가 아니고 저도 이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 그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공동 연구죠. 공동 연구가 상당히 국가 과제로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인연을 맺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여러분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산학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은 게 저의 어떤 간단한 바람입니다. 제가 한글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는 거의 뭐 없거든요. 외부에 나가면 자료를 영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